XSFM입니다. I, D, W, K. 그러면 제가 오늘 뭐 네. 특별히 저번에 방송 망치고 이번에 막 안 망치려고 이런 마음인데 그냥 그런 그러니까요. 부담 없이 예. 부담 없이 두 번 망치는 좋습니다. 게 낫겠죠? 낫다고는 말 못합니다. 아. 근데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그쪽으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막 안 되는 걸 던지고요. 아마가 안 되는 걸 던지진 않아요. 아, 네. 네.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떡하지? 와, 이건 긴장감은 전염되는구나. 네. 처음 느낀. 잘하고 싶다. 또 한 번 망치긴 싫어. 그리고, 본인 소개를요. 땡땡땡땡 정치인. 땡땡땡. 그러니까, 무슨 정치인, 장하나입니다. 아, 그러셨었나요? 그분이? 표를 받는 말투입니다. 네. 네. 정확히 표를 구걸하는 말투. 좋습니다. 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그걸 가끔 어딘가에 쓰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고 있는 무슨 정치인까지 그것도 좀 주세요. 그냥 하게. 에이, 그런 건 준비돼 있으셔야죠. 이제 지역구에서 이기셔야 되는데. 그냥 재미없고 진지한 사람이라가지고. 어허, 큰일 났네. 네. 저희가 딴소리를 5분 동안 하고 있는 동안 한번 준비해보세요. 네. 우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롯 계속되는 정부의 종북 드라이브에 분노를 하고 있는 사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들에 크나큰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보다 직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거나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기가 더 쉬워진다거나 하는 변화 말입니다.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시민 한 분과 함께 앞으로의 변화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2015년 11월의 두 번째 목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분노가 휘발성이라는 것이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지경입니다. 작년 4월에 올해 6월에 사실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밀양의 송전탑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상처 입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잠깐 아쉬워하고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의 뉴스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죠. 피가 거꾸로 솟을 일들은 많은데 그게 국가의 책임으로 국가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를 내다 말고 화내기 지치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지칠 때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까기 좋아하는 언론인으로서의 국민TV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에게 스피커가 있다. 나에게 명함이 있다.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본다. 이런 즐거움만 가지고 그냥 기승전 박근혜 하면 되는 언론인들. 그들에게는 야권 혹은 필드의 중요 인사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이명박근혜의 집권이 기쁜 일이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다 보면 그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할 때가 많은데 요즘은 저는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노를 너무 많이 하는데 잊혀지는 것도 짜증나고 다시 분노할 날이 곧 또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도 화가 나고 그런 생각이 드는 주간입니다. 이용 상임수석이 여느 때처럼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가요? 생각하고 말씀하신 주제는 무엇? 아니 지금 나 분노하는 거 안 보여? 지금 곧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과 저 앞에 앉아 계시죠. 네. 그리고 이런 게 사실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실업률이라는 게 숫자로 잡혀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업률이 0.1% 올라갔다. 이게 얼마 안 올라갔네지만 그 0.1%한테는 정말 심각한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실업자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거기서 실업자가 됐다는 건. 그 숫자는 이제 도쿄도의 방사능 위험 수치까지의 피폭된 시민의 비율 0.001%라 칩시다. 네. 퍼센테이지로 보여주면 확실히 비극이 비극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요.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비극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퍼센테이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회색 그 알실 16회 때 말씀드렸던 바대로 젊은이들을 좌절로 빠뜨리면 그 결과로 일배도 되고 백색테러도 저지릅니다. 많은 문제들을 나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태가 될 정책
그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 목요일 순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선택, 빠른선택, 1599 대리운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캐나다에서 온 자연세제, 빅그린 맘메이드, 당신 편의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건강기능식품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아이에겐 자극 없이 포근한 담요, 남편에겐 얼룩 없이 깔끔한 셔츠, 아내에겐 은은한 향의 블라우스. 독한 세제 없이도 가능할까요? 합성향료 없는 빅그린 맘메이드 세탁세제.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Big Green 맘메이드 세제.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으로 매일 평균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대리운전 1599-1599.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사내에서 바른 소리 한다고 찍힌 우리 아버지는 회사가 잘 돌아가는데도 갑자기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공과금도 범죄에 대한 양형도 모두 특혜를 받는 재벌에게 해고와 비정규직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재벌과 정부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재벌 개혁과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민주노총에게 들려주세요. 큰 목소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신의 편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광고주니까 이런 것도 다 광고와 생활에서 나갈 수 있네요. 14일 오늘 방송 나간 기준으로 내일 모레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민주노총, 전국농민의 총연맹, 전농이죠. 전국빈민연합, 전빈련, 한국진보연대 등등등 14일에 민중총궐기 대회가 있답니다. 경찰이 하는 말이 지금 예상인원 8만 명 올 것 같다. 관련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건데요. 우리 이제 광고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민주노총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촌스럽기만 하고. 그러면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그날 가셔서 만나셔가지고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내 월급에 얼마씩 받아가고 있지 않냐? 가서 혼내시고 이런 거 해달라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4일 토요일 낮 2시 반 서울광장입니다.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지금 뉴스에서도 정치면을 펴면 이번 주부터 9할에서 6, 7할로 줄었어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야기가요. 네. 사실 별 수 없습니다. 사건은 계속 터지는데 어떻게 그 얘기만 하고 있을 수가 있나요? 또 생각해보면. 그런 밸런스는 뭐 아마 정치부의 데스크들이, 메이저 언론사의 데스크들이 알아서 정할 것이고, 그리고 정치부 기자들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자기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많이 올려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들이 늘 청취율로 계산해내죠. 네. 저희들도 관심이 있어서 방송에 늘 내보내는데 사람들은 가장 관심 없는 포인트. 선거 문제입니다. 선거법 관련 개정. 이번에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 네. 이 이야기가 한 2, 3할 정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녹음 기준으로 어제부터 여야의 대표와 원내의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네. 끝날 때까지 안 나온다! 그런 말하고 들어갔다가 안 끝났는데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좀 시끄럽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할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건 뭐 마사오가 어렵게 설명하기 전에 제가 그냥 30초로 줄여버리고 나가면 여와 야의 셈법이 다르고 당 대표와 당 중진들의 셈법이 다릅니다. 네. 결정적으로 경남북과 충청과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여도야도 내부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여야도 생각이 달라서 막 싸우고 있지만 나올 결과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국민들의 계산하에 국민들은 역시 이 뉴스에도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18 기준으로 한 0.5? 0.12? 나오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노동개혁 문제입니다. 네. 오늘자로 지금 환경노동위에서 노동개혁 법안들 상임위에 원래 상정을 해서 네. 입법 논의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논의에 국회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중에 청년 실업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네. 어렵게 섭외를 했어요. 근데 나와서 국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회의 못했다. 만약에 오늘 이제 환노위의 전체 회의가 예정대로 열렸으면 전에 저희가 그렇게 깠고 국정교과서 논란이 시작되기 전에 한동안 해일처럼 많이 기사화되었던 문제, 노동개혁 문제가 처리됐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죠. 부모 밥그릇 뺏어다가 자식 준다. 그죠. 혹은 자식 밥그릇도 일찍 뺏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뭐 대치해가지고 하고 있던 문제. 근데 그 문제가 쥐도새도 모르게 오늘 지나갔을 수 있었어요. 그 회의에 하여간 들어갔다 나오신 네. 분들 중에 청년 실업의 주인공이 청년 실업 문제의 피해자가 예비 실업자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지금은 직업이 있으신 네. 노원구에 사시는 새정치연합의 장하나 의원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의원이 XSFM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XSFM 스튜디오에 간만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인사해 주세요. 어렵다. 네, 그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참 귀여운 정치인. 실수다, 네. 그죠? 아니요,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꿀 거 있으면 바꿔보세요. 바꿀까요? 있으면 바꾸시고 아니면 그냥 하세요. 귀여운 거 밀어드릴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진지해서 네네. 그러니까 귀여우니까 귀엽다고 했는데 네. 그런 거 말고. 장하나 의원 보좌관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아니 제가 저번에 네. 나와서 네. 그 이마트 노동탄압 방송을 네. 정말 망치고 나서 정말요? 지금 우리 난 스튜디오로 이렇게 오면서 네. 너무 기분도 안 좋고 막 심란하고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막 네. 이러다가 시작부터 실수 이렇게 됐는데 네. 그 노원구 공릉동 멋쟁이 정치인도 네.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속상하다. 네, 요새 이거 말고요. 저 그냥 장글의 누나 장하나 밀고 있습니다. 좋다. 좋다. 예. 네. 하여간 저는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노원갑에 새정치연합에 누가 들어오나 보자. 네, 그래 누나 왔어요. 예. 그는 네. 곧 우리에게 쓰일 것이다. 근데 그가 이미 저희와 한번 같이 일하셨고 네. 저희 일을 망쳐놓으신 경험이 있는 난 괜찮았다니까. 장하나 의원님이셨어요. 네. 노원갑의 새 얼굴. 정확히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휘를 써야죠. 네. 공릉동과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네. 정치인 중에 그 당의 새 얼굴 장하나 의원 모셨어요. 기다렸던 자리에 꽂히게 된 게 알고 있던 인물이라 기쁘기도 합니다. 본인은 인정하십니까? 뭐 다음 총선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청년 실업의 매우 주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 피해자라고 말하니까 그러긴 한데 그 시대를 살았죠. 제가 96학번이거든요. 네, 학번이. 네. 대학교를 나와서 네. 96학년도에. 네, 네. 97년도에 IMF 있었고 그때부터 청년들이 직장을 못 갔어요. 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대가 맞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의원님 개인의 기억으로 비춰서. 휴학을 하셨다고 해도 2001년, 2년 그때쯤엔 졸업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근데 좀 오래 학교를 다녀가지고 2004년까지도 쭉 있었어요. 한 8년 정도. 근데 학교 다닐 때도 뭐 학비 벌고 아르바이트 많이 했고 뭐 졸업해서도 뭐 학점이 낮거나 그러니까 취직이 어려웠죠. 들어가셨을 때 이미 100만 원, 150만 원 한참 뛰어넘었을 때였단 말이에요. 등록금이. 아, 네. 등록금 오르고 있다고 한참. 문과대 180인데 그것도 지금 들으면 정말 싸다고 할 거예요. 지금도 대학생들이 그죠. 많이 지금 두세 배 됐으니까. 180이라 그러면 와 싸다는데 당시엔 그것도 저희는 비싼 네. 학교였거든요. 당시로 얘기하면 그렇죠. 10년 전에 50만 원이었다 이것들아 이랬으니까요. 예, 그때 나왔을 때도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선배들도 본인도 취업은 쉽지 않았다. 우리 선배들이요? 네. 선배들은 쉬웠다. 그래 죄송합니다. 장하나 의원님 학번쯤 되는 동기들과 후배들에게는 쉽지 않았다. 저희 과도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문화는 아직 이 바뀐 사회에 적응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냥 예전처럼 대학 생활을 여유 있게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약간 놀면서 학점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놀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구나. 그랬던 사람들은 취업을 하기 더 힘들죠. 근데 오히려 IMF를 중고등학교 시절에 맞아서 어머님, 아버지 뭐 명예퇴직하시고 갑자기 아빠가 직장 관두시고 닭집을 하시고 이런 케이스들은 1학년부터 공부만 했죠. 학점 거기하고 하니까 그 두 가지를 저는 다행히 대학생활에 둘 다 봐서 지금 정치하는데 매우 좋죠. 아, 그래요? 그 이후의 청년들은 자본주의 사회 또는 현대 사회 이 지구적으로 다 이런 사회밖에 못 봤던 사람들은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사회도 얼마 전까지 이러지 않았고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우리 대통령님 좋아하시는 정상화 해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의 청년들은 되게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경쟁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요새 수저 계급론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비정상이죠. 뭐. 그죠. 의원님이 두 가지를 다 보셨다는 게 맞는 게 한국에서 학생들까지 온 세대가 언제 다 이렇게 각박해졌느냐라고 말하면 금을 쉽게 그을 수 있거든요. 제가 98학번인데 98학번부터 99학번부터였단 말이에요. IMF 터지고 직후.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IMF를 그 시절의 삶을 아는 국회의원이 저나 김광진 의원밖에 없을 거예요. 세대가. 아, 그 시기에 대학교를 아는? 네. 그렇죠. 그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그 이후에 직장을 구해본? 나름 해본? 연배 때문에 컷돼서 지금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국회의원으로 생각하면은 뭐 김상민 의원이나 그분들도 IMF. 근데 김상민 의원만 해도 IMF를 겪었다고 하긴 조금 어렵죠. 그런가요? 그분 또 창업하신 분 아니에요. 네, 잘 모르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또 몇 명 되지 않잖아요. 여야 가릴 거 없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알아야 처방을 할 텐데 되게 수치로나 이렇게 지면으로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 뭐 몇몇 불우 청소년 또는 이런 문제로 받아들여 버리. 아, 불우 청소년급으로 느낀다? 그렇지 않아요. 죄다인데 실제로 죄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통계를 봐도 안 겪으면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좀 딴 얘기지만 이따 다룰 거잖아요. 그 일하는 엄마의 이야기. 제가 노동 문제 정말 관심 많고 또 여성이고 하니까 여성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애를 낳아 보니까 그 일하는 엄마들의 얘기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네, 그 전에는 당연히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고 동조한다였지만 이렇게 절절 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소위 IMF 이후 세대들 뭐 N4 세대 뭐 청년 실신 얘기하고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치인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하면.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치는 청년 정치인들이 또 씨가 말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직장 구하기도 힘들데 정치하기는 더 힘들겠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 해결에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또는 참여도 해야 되고 대통령님도 청년들하고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중동 가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청년들에게는 분노를 자아내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요새 뭐 흑수저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헬조선에서 떠나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대통령님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떠나고 싶게 만들죠. 청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악화시키고 뭐 호떡집에 그거 한다 그러죠? 뭐죠? 호떡집에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그렇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은 들어도 호떡집에 기름을 붓진 않죠? 좋은 일이거든요. 그건.
뭔가 여러 가지 관용어구가 합쳐진 듯한 뭔가 그렇습니다. 그런 일단 컨셉 하나 망했어요.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압니다. 네. 다만 컨셉이 망한 것은 내일 이 시간에 게스트에 대해서 밝히지 않기로 했는데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 못 드렸죠. 청취자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게스트는 아직까지 비밀입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저도 괜히 궁금해서 그걸 더 여쭤볼 수 있겠네요. 김현진 의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서교 의원 나왔을 때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입장을 공유해본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안에서 보셨을 때 안에서 친구 먹고 지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말 그대로 정치니까요. 그 나쁜 뜻으로의 정치가 아니라 진짜 정치를 해야 하시는 분으로서 들어갔으니까. 친구 먹고 지내야 될 사람 많습니다. 같이 밥 먹고 뭐 하다 보면. 아까 대통령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통령은 입장상 은수저를 벗어나 본 적이 없잖아요. 금도 아니고. 금 오케이. 예. 그 무게 따지면 다 둘 다 비싸요. 원래 그냥 은수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요새는 올려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뭐 민주국가에서 원래는 입안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맞으니까 그러면 만나보셨던 국회의원들도 의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청년 실업 문제를 피부로 이해하는 듯한 인상을 못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든가요? 그거는 정말 세대의 문제죠. 세대의 문제. 네. 알죠. 제가 어르신 복지 문제 어디까지 알겠어요. 저도 경로당이나 이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어르신들 세대가 느끼는 걸 저 알 수 없어요. 뭐 전후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해보려고 되게 노력은 하지만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대변하는 그 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70대, 60대 너무 많고요. 예. 30대, 40대 너무 적은데 그 비율을 기사 검색하면 나오는데 지금 검색할 수는 없으니까. 30대 두 분이잖아요, 두 분. 이제 시간 다 지났으니까.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40대, 50대도 적다는 얘기는 저는 하고 싶었어요. 검색해보면 나오고. 그럼 그 이상이.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두 당을 구분해서 했을 때. 저희 당 의원님들이 그냥 물리적인 나이는 높아요. 근데 뭐 나이가 다는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너무 세대가 과소대표돼 있으니까 계속 청년이나 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그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의 그거가 뭔데요? 삑살이요? 그런 거. 좋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대처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 시간이 나는 대로 방송하는 법에 대해서 코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망하기 싫어요. 일단 본인이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의제들이 부유하는 현상을 느끼셨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새정치연합의 중요한 얼굴들을 떠올려 보면 386, 486 세대의 총학생회장들이 싸웠던 이유는 청년 실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 문제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를 우린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훨씬 더 저는 해법에 접근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대변해 줄 사람이 지금까지 들은 거에 의하면은 19대 국회에 두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김상민 의원 41살 이러니까 뭐 껴준다 칩시다. 두세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그 두세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궁금한 질문을 이게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 드리게 되네요. 새정치연합의 청년 비례대표 두 분 다 처음부터 학생운동에 이름이 없으셨던 분들은 아니세요. 그래요. 저는 없었고요. 그래요? 김광진 의원님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고. 김광진 의원님 총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정말요? 안 친하구나. 친한데. 순천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세요. 그러시구나.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솔직히 제가 학교도 8년 다녔다고 하니까 당연히 감옥 갔다 왔을 줄 알고 그래요. 제 이미지가 워낙 맞아요. 하고 뭐 국회에 와서도 경찰이 국회의원인지 몰라서 때려서 맞은 적도 많고 막 그런 현장만 다니고 해서 당연히 저를 막 운동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학생 운동으로 따지면 비권이죠. 뭐 학교 때는 그래요. 그런 말씀 몇 번 해줬던 건 기억나요. 굳이 근데 비권이다 아니다 구분하긴 싫고요. 중요한 건 비권이냐 아니냐보다는 내가 내 취업을 놓고 20대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봤느냐의 문제죠.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하나라는 청년은 그 문제에 박지는 않고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긴 해요. 하지만 좋습니다. 얼마나 그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그러니까 내가 속한 세대들이 어떤 환경에 서 있는지는 알죠. 과 친구들이라든가. 알죠. 그리고 저도 비교적 관심이 없고 그렇게
어머니가 엄청 걱정하고 그냥 싫어하고 이렇게만 젊은 시절을 살아서 그죠? 저희 엄마가 너무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엄마가 막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도 그러다가 나도 돈이 필요하고 어머니한테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부모님이 걱정을 하는 걸 좀 그만하게 시켜야겠다 라고 했을 때 네. 그렇죠. 정말 부모님이 꿈도 못 꾸는 꿈도 못 꾸는 좋은 직장 네. 평범한 직장 꿈도 못 꾼다는 거를 알죠. 저희 세대들은 정말 부모님 세대 또는 그러니까 IMF 이전에 이미 직장을 갖거나 그때 잘리신 분들은 지금 네. 청년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가 상상 못 하신다고 전 봐요. 내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떠나서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수저계급론이 나왔을 텐데 애가 노력을 안 하거나 뭐 젊었는데 뭐 부딪히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김부상 대표님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요새 젊은이들 뭐 나약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네. 나라탄만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책이나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낼 수는 없다고 봐요. 2000년대의 초반에 대학교에 휴학하고 있던 본인 개인으로서 네. 그때 만약에 입법 권한이 있었다면 뭘 하셨을까요? 입법 권한 좋았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좋아서 입법 권한이면서 하늘을 보셨어요. 지금 이 입법 권한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엄마한테 그만 우울한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혹은 엄마를 그만 걱정시켰으면 좋겠다. 그걸 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냐면 네. 그때보다 사실 더 악화됐으니까. 네, 불가 그렇죠. 다 해야죠. IMF 구제금융 벗어났잖아요. 네. 그 체제는 이미 지났는데 계속 비정규직 양산되고 일자리 구하기 힘든 상황. 네. 그러니까 그때 다들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고 상황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이렇게 폈는데 계속 노동자들만 허리띠를 네, 그렇죠. 아직까지 졸라매고 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내놓은 게 이미 발의한 바가 있지만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에요. 네. 이름은 되게 재미가 없는데 없어요. 일단 300인 이상 또는 연매출 1,000억 이상 이런 기업에서 매년 청년을 신규 채용이에요. 기존 TO 외에도 3%씩 정원을 늘려가면서 청년 채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법이 벨기에에 있었고 네. 좀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현재도 유지되니까 네. 거의 10여 년 이상 계속 이 법이 좀 수정은 돼왔지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도 그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했고 로제타법이라고 많이 검색하면 나오셔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공공 부분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 발의할 때는 민간 공공을 다 하자 했는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민간이 탈락되고 공기업이라든가 그 공공기관만 하자 이렇게 돼서 지금 시행이 됐고요. 지난 9월부터 됐나 해서 지금 효과가 막 나올 때예요. 죄송합니다. 대표 발의하셨습니까? 네네. 야당 초선이 대표 발의했는데 그렇게나 들어갔으면 대성공이잖아요. 그래도 민간이 키예요, 이 부분은. 물론 하고 그렇지만. 로제타법도 각광을 받았던 건 청년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기업들, 세제들은 많이 받잖아요. 우리나라 뭐 삼성, LG 이런 데들 우리 세금으로 많이 혜택 받고 세금도 조금 내고 해서 고용 창출로라도 해라라고 했는데 그거 안 되고 있고 이제 새누리당은 당연히 그게 뭐 위헌적이다, 그죠? 별게 다 위헌인데요. 하여튼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공전되고 있고요. 최근에 청년경제기본법이라고 해서 도장받고 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했으니까. 그 부장 받으실 때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법은 그 내용은? 이것은 지금 현재 청년 문제는 일자리를 주는 것도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학자금 대출 때문에 다 빚쟁이고 또 1인 가구들 많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막 집중해 있어서 그게 고시원에 있든 뭐든 계속 취업 준비를 하든가 아니면 학교를 다니든가 이런 분들이 되게 주거약자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청년은 복지 대상이 아니에요. 어르신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뭐 교육, 학령기에 이런 아이들만 복지의 대상인데 청년을 위한 복지도 필요하다는 게 기본 정신을 좀 깔아놓은 거고 지금 청년 세대가 겪는 고통은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그런 사고 안에서 그런 판단 안에서 이제 청년 복지를 하자 이런 내용이 깔려 있고요. 예컨대 요새 뭐 행복주택 이런 거 들여보셨을 텐데 하려면 뭐 아이를 낳았다거나 아니면 어르신을 부양한다거나 계속 이런 거라서 청년들은 아예 그런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바꾸는 내용이 있어요. 하고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아주 초저리로 또는 무이자로 해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책들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좀 복합 내용은 되게 많은데 이름을 청년경제기본법이라고 지어놨어요. 그 모든 내용을 다 넣어서. 지금 이제 사인 받고 계시다. 네네. 근데 그거는 아직 발의는 안 했지만 당대표께서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 이렇게 하실 때 그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하셨어요. 장하나 의원실 법안을 갖다 놓으셨어요? 네. 이렇게 조용히 자랑을 하시니까. 예. 가야연맹의 수장께서. 우리 가야연맹 수장께서. 네. 저희가 새정치연합을 가야연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시구나. 중앙집권이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20대로 시간을 돌려보신다면. 20대로. 그냥 방송이니까 뭐 제가 너무 진지하게 막 최선의 답변을 이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다가 맨날 막 루즈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걸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그죠? 네. 방송이면은.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충고를 드리자면, 녹음하던 도중에 자책 안 하셨답니다. 그래요? 네. 자가검열을 이렇게 계속 하시느라. 예, 경기 중에 그냥 뛰십시오. 네. 예. 복귀는 후에. 네.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건 저는 법인세 인상이에요. 청년이라면. 법인세 인상. 네. 내가 청년이라면. 지금도 그렇고요. 네. 거기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건 사실은 법인세 정상화한다는 건데 법인세를 정상화한다면 네, 맞아요. 그 뜻이에요. 처음 듣으신 것처럼 하지 마세요. 입안하실 거 아니야. 삐지지도 마세요. 네. 자, 그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못 걷은 게 있으면 걷게 하겠다라는 것은 뭐 100대 기업, 30대 기업 이 정도를 생각하면서 카운터를 날리는 건데 그들이 가지고 간 원래 벌면 안 되는 부가 청년 문제를 해결할 되게 중요한 열쇠라고 보시는 건. 네, 청년 문제. 청년 실업 문제를. 플러스 이 많은 한국 사회 문제들 있잖아요. 양극화라고 요새 얘기를 하죠. 네. 양극화. 파탄 났죠. 뭐.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늘 의원님께서 이렇게 던져주시는 바람에 정치인이 직접 경험한 개인 경험에 대해서 한번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암울하잖아요. 300분의 2 말고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문제. 네. 국회 안에서. 근데 실제로는 앞으로 표를 휘두를 유권자의 엄청나게 다수가 경험할 문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할 인원은 가만히 있어봐. 0.667%밖에 안 된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머지 한 사람은 나중에 만나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일을 일처럼 한 것 같다. 이런 짧은 자랑을 넣어놨고요. 네. 예. 광고를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 문제를 지금 국회의원 하나가 국회의원 한 분이 이름을 저 이름 부르는 줄 알았어요. 국회의원 한 분이 넣어놓은 법안으로 많이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예, 지금 실제로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문제는 장하나 의원실이 생각했던 진보에 비하면 상당한 퇴보고 그것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 문제가 오늘 결단이 날 수도 있었는데 한노위 회의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스타벅스는 목포 별다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은 기사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콜센터에 연락주세요. 보험, 사고 처리, 기사의 불친절 문제까지 규정에 따라 친절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립니다. 문제 처리 원칙이 확실히 준비된 1599라면 더 안심되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자극이 적고 인공향이나 형광물질이 없는 순수 식물성 원료의 베이비 클렌저. 아이에게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 빅그린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에 담았습니다. 캐나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Big Green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자신감? 아, 진짜요? 그죠. 자신감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기능과 관련된 식품은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예, 법 때문에. 어디에 잘 듣는다. 그건 끝장입니다. 그대로 끝. 네.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능이 아니라 자신감. 아우 속상해. 돌아왔습니다. 말이 노동개혁이고 월급쟁이가 되어야 될 사람, 그런 입장에서는 노동계약이라고 열심히 부르죠. 해성취연합에서도 그렇고 정의당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수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예. 노동시장개혁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법안 소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타이밍을 맞춰서 환노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들어보려고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한 건데 실제로는 회의가 좀 미뤄졌습니다. 여간에 그 회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자 정부가 구직자, 더 나아가서는 청년 전체에 대한 복지의 개념을 적극 도입했을 때 혜택을 받을 인물 장하나 의원을 모셔놓고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오늘 노동시장개혁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법안 소위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왜 미뤄졌을까요? 일단 야당 쪽에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네. 일단 시간을 미루고자 하고 있어요. 저희 쪽의 주장이고요. 이 노동 개혁이라고 표현하기 참 그렇다. 그 새누리당에서 그 당론으로 추진한 5개 입법 있잖아요. 뭐 쉬운 해고라든가. 네, 사람 잘 자르는 법안. 하고 뭐 파견이나 기간제, 그러니까 즉 비정규 양산법 이런 것들 5개 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노사정 합의에 기반했다라고 또 정부 여당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노총을 들여다가. 근데 한국노총은 또 막상 이 법이 나오니까 우리가 합의한 건 이런 내용 아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계약서를 잘 보고 사인을 해야지. 그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새누리당은 법안을 한노위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자는 거 우리는 논의할 가치도 없다라는 입장도 있어요. 이 법안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은 꾸준히 비토해서 19대가 끝날 때 자동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한노위에 올라와 있는 계류돼 잘 토론 못된 법안이 수백 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법안이 하나 발의되면 45일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우리 환노위 전체 회의는 오지만 그중에 법안 소위라고 해서 법만 소위원회에서 법안만 토론하는 여기에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한 것들만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체 회의에 상정되는 건 막을 수는 없지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냐 마나가 또 하나 크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이런 것들은 정말 토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4년이면 올림픽이니까요. 많이 늙잖아요. 올림픽 한 번 하고 다음번 올림픽 할 때. 네. 그때까지 기간제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비정규직으로 평생 살아라. 네, 그 법인데 네. 저희는 지금 이 상태로는 법안 소위 막 열기도 힘들다는 입장이었는데 그전까지 새누리당은 법안 빨리 처리하자. 안 하면 이제 예산도 정부에서 올라온 안이 있고 여야가 또 한참 예산 소위에서 만들어놓은 증액할 건 증액하고 쳐낼 건 쳐내고 요 안이 있는데 법안에 협조 안 하면 정부 원래 예산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또 실갱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환노위가 8대8 동수라서 지금 어느 한쪽도 사실 뭐 마음대로 날치기 돈 이런 거 할 수는 없어요.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게만 보면 그래서 오늘 새누리당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산만 잘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남은 거는 법안만. 그러니까 법안 예산 연계를 당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굳이 하려고 치면 환노위 안에서는 안 돼도 그 원내대표 사이에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국정교과서 얘기 하도 커서 중국은 안 되지만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4대 개혁 중에 하나라 그러고 드라이브 거셨잖아요. 그러면 환노위를 핑계로 뭐 다른 뭐 민생 예산 뭐든지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결이나 본회의에서까지 예산 못 놔준다 이렇게 우리 한노위 하나를 압박은 할 수 있어요. 한노위는 8대8 여당에서 가능한 전략이다. 그렇죠. 이 안에서 8대8이니까 이 안에서는 뭐 우리끼리는 힘의 균형은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밖에서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올 수는 있죠. 청취자 여러분 좀 재미없는 얘기 같지만 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남은 시간. 재미없지 않은데 왜 재미없을까 봐.
나도 장하나 의원님한테 올맞어요. 왜 이렇게 다 혹시 내가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이 두 분이 왜 이렇게 귀엽다고 해볼까? 강박적으로 재미없어 어떡하나 이런. 귀여운 건 제가 솔직히 귀여우니까 귀엽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없는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죠? 이거 보세요. 장글의 누나 장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자, 정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객관적으로 왜 재미없을 것 같냐고 말씀드렸냐면 왜 재밌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왜냐면 정치적인 주제는 무조건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가가 어떻게 다루어야 우리가 망하거나 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실전으로 들어가면 채널을 돌려요. 청취자분들은.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노동계약은 될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문을 좀 더 해보죠. 네, 여야가 동수라서 지금 환노위는 환노위 내에서는 붙어볼 만한 싸움이고 게다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서 좀 끌어가면 사실상 패기란 승리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외부란 다른 위원회의 예산까지도 환노위 통과 안 시켜주면 묶어버리겠다라는 전략을 원해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뭐 환노위 이렇게 법안 잘 통과 안 해주고 아니면 심지어 논의도 안 해줘 토론도 안 해주면 다른 상임위도 다 스탑이지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이정걸 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말하기도 또 애매한 스탠스인 거네요. 워낙 많은 게 걸려 있잖아요. 한노위 가서 얘기는 해볼게요라고 얘기해야 된다 지금. 하게 되면 저희는 그럼 그 안건으로 올려서 그럼 토론은 해볼게요. 이렇게 또 한 스텝 나갈 수는 있겠죠. 네네. 근데 거기에서 그렇지 요새 어떤 분들은 예전에 막 문 걸어 잠그고 날치기 통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다 있으시니까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분들 특히 방송에서 민주노총 광고도 나갔지만 이렇게 또 노동계에서는 엄청 새정치 민주연합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예전에 그 17대 때 뭐 비정규 입법 같은 거 같이 문 잠그고 통과시키지 않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예전처럼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날치기 하는 그런 일은 일단 없을 거고요. 일단 국회 선진화법상 못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고 환노위가 또 8대 8이기 때문에도 문 걸어 이게 어렵다는 거 해서 예전에 그렇게 힘도 못 써보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건 제가 또 하나 강조는 드리고 싶고요. 그냥 밀리진 않는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법안 소위 일정이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또 그 다음 주 월화 이렇게 오늘이야 잡혔어요. 오늘 예산은 예산대로 잘 토론한 대로 떠나보내고 이제 노동부 관련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환경부 말고? 둘 다요. 환경 노동 관련해서 내년 예산 우리가 토론한 거는 그냥 보내고 이거랑 전화합니다. 받으셔도 됩니다. 이건 참고할 기사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연락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예산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게 새누리당의 협상 카드. 그렇죠. 정부 안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경 예산에서 뭐 4대강 관련해 가지고 예산 증액시켜 놓은 게 있으면 새누리당은 법안에 협조를 안 하면 정부 원안대로 그러니까 환경부가 애초에 낸 대로 통과해. 내년 예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낸 의견들은 없는 거야라는 그렇게 하다가 그거 넘어갔어요. 그거까지 넘어가고. 그럼 이번에 환경부 예산 합의 원래 됐고 감액된 것도 있고. 그것도 금액락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 환경부 예산 중에서 야당이 늘리자고 한 게 꽤 있었는데 그냥 실제로 정부 원안대로 그냥 가버린 겁니까? 그건 아니. 예산은 예산대로 털었어요. 이제 법안하고 연계해서 뭐 새누리당에서 법안 협조를 안 하면 예산 어쩌고저쩌고 하던 것들은 오늘부로 털은 거죠. 그 정도. 오늘 성과는요. 찐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한 거네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카드 하나를 이렇게 소거한. 그러네요. 저는 처음에 이제 시간을 끄는 쪽이 여당이 아닐까 봤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먼저 통과된 상태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미루면 이것은 야당의 셈대로 가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분명히 압박이 있을 거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 갖고 이렇게 노려보시는 일들은 그렇게 호락호락 가진 않아요. 하고 저도 토론까지 회피할 생각은 없어요. 이쯤 되면 토론장에는 올려놓겠다. 한노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판단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얘기해보자라는 편이고요. 뭐 얘기하면 뭐 더더군다나 더 좋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럼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야당이 가끔은 이제 너무 보이콧하는 그거를 전술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끔은 토론할 된다. 저는 그냥 좀 근데 밖에서 근데 노동계에서
아니 그거 논의도 하지 말라는 법인데 논의하면 넘어간다. 그리고 예전에도 민주당은 또는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전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딸려가고 막 안 줄 거다 주고 했다라고 해서 올리지도 말라고 밖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그렇게 했던 당사자는 아니라서 그런지 오히려 얘기하는 게 낫다는 편이기도 해요. 장하나 의원님만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환노위 소속 다른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거 싸워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야당 의원이 많지도 않잖아요. 네. 10명도 안 되고. 근데 다 좀씩 다르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정치부 기자들이라든가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들 중에 환노위가 야당이 가장 세지 않느냐. 8대8이고. 8대8이고, 스타들은 다 있다. 그죠. 저는 거기 명함도 못 내밀어요. 누가 거기 계시대요? 계시죠. 일단 계시고. 명함도 새로 바꾸셨던데. 그러니까 내밀지는 않는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화력이 막강하다? 이런 식상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다들 만만치 않은 의원님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러니까 환노위에서 이인재 의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이런 분들 나름은 전력 보강한다고 여기에 좀 되게 웃기잖아요. 국회 사기미를 이렇게. 안 웃기구나. 웃겨요. 웃겨요. 제가 이인재 의원 얼마나 좋아하는데 얼굴만 봐도 웃겨요. 그분이 진짜 중도잖아요. 정확히 중도. 네. 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저저번 주에 다뤘지요. 그렇죠. 그러셨구나. 네. 민노당만 가면 당이란 당은 다 가본. 전력 보강한다고 했는데, 환경 문제도 노동 문제도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저쪽은.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도 있지만 워낙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게 명분도 없고 내용도 이상한 법안들을 내놨으니까 지금 국정화랑 똑같아요. 계속 정부에서 거의 허위에 가까운 광고나 홍보나 그러니까 세금으로 국정교과서 관련한 홍보, 신문, 뉴스 막 때리고 있잖아요. 세금으로. 근거가 없다. 네. 근데. 모르겠고, 혼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거.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 지금 노동개혁도 사실 많이. 그런 코드예요. 기운. 의원님 보시기에. 광고도 이미 했었고. 그죠. 이후에 하고 다시 있잖아요. 하고 지금 약간 소강인데 그 전에 황정민이라든가 드라마 미생의 남자 주인공 했던 그 배우.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임시완. 무슨 임금 피크제 등 노동개혁 등 해야 됩니다. 이런 광고들 되게 TV도 많이 했고 맞습니다. 신문 많이 하는데. 허위 광고예요. 근데 제가 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이런데 허위 광고 고발하려고 제가 알아봤어요. 그런 광고들을 했더니 공익 광고는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상하죠. 심지어 공익에 위배되는데도. 네, 그게 공익 광고니까 정부에서 하는 건. 코바코가 넘겨주면 국회의원도 못 건드린다. 하여튼 되게 허탈했어요. 아니 고용노동부가 자체로도 해요. 그죠? 공익 광고. 자체로도 할 수 있다 공익 광고는. 그 예산도 많고 근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가니까 국정교과서 지금 요새 이상한 광고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하죠. 근데 노동개혁도 지금 약간 소강이지만 그 타이밍 되면 또 물량공세 할 거예요. 광고. 그 타이밍이란 언제일까요? 이제 바로 남은 6개월 중에.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노동개혁 법안 저희 논의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신나게 도배를 했습니다. 저들이 그게 의도한 것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다음 달의 주제는 노동개혁 문제가 될 것이다. 국정화는 계속 가고요. 그건 계속 하죠. 근데 노동개혁도 환노위에서 저희가 토론하는데 외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서 마치 노동입법 5개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민생 파탄자쯤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겠죠. 환노위 소속 위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린치들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전략적으로. 무슨 길에서 침을 뱉었다든가, 대학교 때 술집에서 밥상을 엎었다든가, 이런 거를 털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하려나. 아니, 생각을 하세요. 잘못한 거 없나, 인생에.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자신 있으십니다. 야당이 이길 수 있다. 내 인생에 5점은 별로 없다. 여긴 광명시의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6개월 동안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진보가 어려운 이유는 막을 게 너무 많아서일 거란 말입니다. 진보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열중하시겠지만 막아야 될 걸 막는 데에 열중하는 걸 보통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막아야 할 것들 의지까지는 됐고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핸드폰 켜놓고 막 진동 소리 나고 그랬는데 켜놓은 이유가 네. 지금 그 노동개혁 입법이라고 새누리당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5개 입법 그 네. 유래를 찾아보면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의 단독 기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네네. 영향력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네네네. 깠다. 네. 미디어 오늘. 어머 어떡해. 아, 괜찮아요. 이게 작년 11월에 청와대 직속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규제 기요틴 하면서 막 담두대 하면서 그렇죠. 규제는 암덩어리 네. 혼이 없어 암덩어리 막 어휘가 되게 독특하시고 되게 문학적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때 정경련이 네. 규제개혁위원회 종합 건의사항이라고 올린 게 있어요.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건 어느 부처 소관 이렇게 다 써있는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 네네네.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 소관인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파견 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근로시간 단축 규제 유연화,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 요건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대체근로 사용 제한 규제 개선, 통상임금 부담 완화, 임금 피크제 법제화라고 정경련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내놓은 리스트 우리의 민원입니다. 한 그게 다 지금 새누리 입법으로 되어 있고 네. 정부가 여당 노동개혁을 한 아니잖아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요. 뭐 정부 그냥 재벌 민원이네. 예, 끝. 네. 더 설명 필요 없고요. 네. 뭐 민생이고 자식 없겠고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재벌 정경련에서 우리 서민들 못 사는 청년들 위해서 이런 건의사항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전경련의 전유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 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금 언론 듣기에도 사실 저 확인했습니다만은 지우개 하나 안 됐단 말입니다. 법안으로 내면서. 네. 네. 네, 그렇고 그걸 노동개혁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노동개혁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양극화 얘기하고 있고 얼마나 심각해요. 네. 경제민주화를 본인이 공약으로 걸었었고요. 네. 야당의 싸움은 전경련과의 싸움이기도 하겠네요. 남은 기간 동안. 경제민주화는 요즘 이렇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셌으나 효과가 없었다라면서. 네, 맞아요. 네, 손 털고 있죠. 지금 정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야당이 막겠다라는 이야기도 방송에서 하면 좋은데 그것보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오늘 시간은 준비했습니다. 가시기 전에 끝으로 정치인 같은 말씀 뭐 막아내겠다라거나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이디오크라시 보면은 네. 그거 하잖아요. 과거에서 온 저희가 좋아하는 영화 얘기입니다. 과거에서 온 평범한 사람한테 바보들이 Do some genius든가. 아, 네. 아 오늘부터 우리가 캐스트가 못 알아듣는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네. 예. 그러니까 뭐 좀 정치인 같은 걸 보여주십시오. 아 정치인. 아 두썸 지니어스 하라고요. 네. 아이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게 어느 영화에 나왔다고 하실 필요 없잖아요. 네. 이용 패턴입니다. 네. 저도 싫어합니다. 네. 아니, 그냥 시간 끈거야 할 말 없어가지고 저도. 뭔가 전체적인 걸 보여주세요. 머리를 긁지 마시고. 뭔가 저 사람이 국회에 있을 만한 국회에 있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고. 부담입니다. 고. 하나 둘 셋. 일단은 정치 관심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제일 두려운 게 국정화는 그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얘기가 이렇게 수렴되니까 뭐 이거는 잘 싸운 게 야당 의원들이 잘 싸운 게 아니고 어쨌든 국민 여론의 승리 같아요. 지금 상황은. 맞습니다. 1년 동안 집필한다고 하고 있고 이후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도록 할 건데 그 안에 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국면이라던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아까 뭐 시켜서 하는 건 아닌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들은 자주 지지만 그래도 절대 권력이 국민을 완전히 이기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있는 말이에요. 네. 자주 지지만 그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노동개혁 문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관심을 못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의 전략 중에 임금 피크제라는 걸 되게 앞에 내세운 게 정말 최고 전략이에요. 맞습니다. 새누리당 잘하잖아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최고의 EJ 책이죠. 정말 잘해요. 뭘 해도 잘하고 뭐 국정교과서 플래카드 걸린 거 보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감사 정말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저 인정하는데 여기에서도 임금 피크제를 앞에 건 거는 정말 잘했다. 왜냐하면 임금 피크제는 사실 이번 노동개혁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정경련 그렇죠. 민원사항에서도 맨 마지막에서 2번째 정도 있었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크게 거부할 것 같지 않고 네. 청년들도 난 정년도 못 채울 건데 아니면 또는 일자리가 있어야 정년을 채우고 임금 피크제가 오지 나랑 상관없는 지금 일자리가 있어야 관심 가질 문제니까. 저항이 제일 없을 부분 가지고 임금 피크제가 노동개혁이고 임금 피크제면 청년 일자리 만들어지고 막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네네. 거짓말. 네네. 근데 사실 노동개혁의 본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부터도 임금 피크제 얘기를 안 해도 무방해요. 저는. 그렇습니까? 임금 피크제 때문에 피해를 본 노동자들도 많긴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찬성 반대로 가서는 나머지 부분이 아까 제일 두려워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스리슬쩍 넘어가기에 제일 좋은 거고 나머지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죠. 맘대로 자르기법. 막 자르겠다. 그리고 비정규직도 예전에 2년 하면 정규직 전환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2년 하면 자르잖아요. 채용 안 하기 법.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이걸 또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들은 2년 하고 잘리느니 4년이라도 일하고 싶다라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다고 장관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장그래가 정규직 전환 됐어요? 안 됐어요? 했더니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드라마는 봤네요. 네. 진짜 이렇게 해서 안 됐. 그러니까 그거 장그래법이라고 하시는 거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정부에서 그렇죠. 이거를 장그래법이라고 지금 밀고 있으니까. 장그래법은 장그래 같은 운명이다. 그 운명을 만들어주는 법이다. 그러네. 하여간 장그래와 관련돼서는. 근데 여기 청취자가 젊은 분들이 많죠. 네. 오히려 젊은 분들은 보니까 임금 피크제 청년 일자리 안 만들어질 거라고 다 생각하신대요. 이렇게. 네, 맞아요. 아니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 안 속으신다고 해야 될까요? 문제는 이 정책은 청년들이 아니라 장년들이 청년층한테 미안하게 만들고 양보해야 된다고 만들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양보가 청년에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가는 거를 모르니까 장년층의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찌르는 요 전략이거든요. 새누리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할 말은 모르겠지만 부모님 세대들, 지금 기성세대들이 이 노동개혁에 대해서 되게 바른 관점을 갖게. 다른 관점이요?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 가셨으면 좋겠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근데 의원님 보시기에 청년들은 사실 이 정도 레토릭엔 속지 않는다. 전혀. 뭐로 가도 내 밥그릇 뺏어갈 거라는 건 알고들 있다. 그냥 불신하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대다수는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노동개혁했다고 뭐 정말 청년들의 이런 뭐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에 변화가 있겠어라는 불신들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뭐 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요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은 대다수 청년 세대들은. 알겠습니다. 보통 믿는다는 수사는 설득 혹은 강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그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장하나 의원께서. 안 속고 계시길 바라고. 물론 저희한테는 그건 새로웠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매우 얇은 두께의 간판쯤 된다. 괜찮습니까? 네. 그거 빼고 나머지 봐주시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뭔가 정경련에서 노예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장하나 의원이 전하셨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셨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환노위에 들어가셔서 수비 잘 되기를. 정치적인 이 정도 스탠스는 괜찮겠죠. 수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뭐 저 또는 아니면 다른 환노위원님들도 모셔서 어차피 제가 아까 일정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딱 되는데 어떤 난리가 날지 모르고 방송 끝나고 여기 오면 밤 몇 시가 될지도 모르고 사실 그런데요. 그때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저야말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유심히 쳐다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XSFM입니다. 물가도 따라잡지 못하는 월급.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재벌 배불리기입니다. 이상은 민주노총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Perfect 25.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그냥 광고는 못하고 써보신 분들의 반응이나 알아보라고 하고 있는 알렉스 광고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광고 대상이 네. 환경부의 광고예요. 무슨 내용의 광고인데요? 무슨 뭐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뭐 이런 광고인데 저는 못 본 광고거든요. 네. 그 무슨 내용이라? 뭐 재활용을 열심히 합시다 뭐 이런 거예요. 한노위 위원이 웃는 걸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뭐 쓰레기가 있는데 뭐 이것도 알고 보면 뭐 어디서 와서 재활용이 돼가지고 그런 그 서울 TV에 기사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광고 대상을 탔다라는 게 있는데. 네. 총 5편을 한 편 제작 비용도 들이지 않고 완성했다. 비용으로 환산된 재능 기부액만도 5억 원으로 추산된다. 환경부 뉴미디어 홍보팀장이 영상이 완성된 후 재능 기부자들로부터 재참여는 어렵겠다는 수정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재활용을 열심히 하자는 공익 광고에는 돈이 없어서 사람들 재능 기부를 받으면서 교과서나 노동개혁에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광고는 예산이 팡팡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공익 광고는 결국에 자원봉사자들 쥐어짜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네. 공익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권력을 신탁해놓은 게 국가인데 국가의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공익에 어떻게 돈을 쓰는가 혹은 쓰지 않는가 고민해보는 건 좋은 일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이니까요. 국정교과서 이런 건 공익보다는 3공익 이런 거잖아요. 5공익 이런 건데. 예. 문어공익. 네, 그렇죠. 네. 시바스 리갈공익.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일꾼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내일 이 시간에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에서 광고하기 쉽지 않은데 아까 드렸던 이야기 다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14일 토요일 낮 2시 반 서울광장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관련이 있는 집회입니다. 집회라는 게요. 가서 때려부수고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서서 목소리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정도 하실 의향이 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노총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승질이라도 내려면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느냐? 민주노총 가면 사무실 없습니다. 싸우러 나가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서 이것저것 말도 걸어보시고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 프로듀서 이현수와 이용 상임수석, 이현아 엔지니어가 내일도 수고할 것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